이름이 뭐죠? 몰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2 더하기 2는 4. 4 맞나? 잠깐. 내 이름이 뭐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믹서기에 갈린 것처럼 아픕니다. 입과 엉덩이에는 튜브가 꽂혀 있고 팔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 같네요. 간호사를 부르려는데 로봇 팔이 내 입에 죽을 쑤셔 넣습니다. 서비스가 영 별로네요. 정신을 좀 차리고 고개를 돌려봅니다.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 다가가 보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미라입니다. 이름표를 보니 야오라는 중국 남자와 올레샤라는 러시아 여자입니다. 밀폐된 방, 미라화된 시체 두구, 도무지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나. 나는 왜 이 끔찍한 곳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창밖을 내다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검은 우주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붉은 항성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우주 어딘가를 항해하는 우주선에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밤을 꼴딱 새게 되는 마약 같은 SF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화성에서 감자 농사 짓던 영화 마션 기억하시죠? 그 원작자이자 이과감성의 끝판왕 앤디 위어의 우주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프로젝트 헤일메리입니다. 나머지 한 작품은 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아르테미스인데 이미 다 읽었으니까 나중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션이 화성에서 살아남기였고 아르테미스가 달 주민이 달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소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무려 멸망 직전의 인류학, 지구과학이거든요. 영화로 치면 아마게돈, 딥 임팩트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르라고 하기엔 주인공이 너무 소심하고 발랄하고 유쾌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구를 구한다니 어이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런 주인공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깨어난 주인공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라일랜드 그레이스. 직업은 중학교 과학교사였고요. 그런데 왜 그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계에 와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그레이스의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교차되면서 퍼즐을 맞춰가는데 이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노답인지 드러나거든요. 놀랍게도 지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급성으로 말이죠. 태양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범인은 아스트로파즈라는 우주 미생물입니다. 그리스어로 별을 먹는 자라는 뜻인데 이 녀석들이 태양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30년 후에 태양 에너지 10%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지구 온도가 급락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이 터지며 인류는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시나리오죠. 대책위원회는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진 타우세티가 아스트로파즈의 존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 있을지 모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주선을 타우세티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앤디 위어의 변태적인 설정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영화의 주인공은 특수부대원이나 세계에서 손꼽는 전문가들 혹은 학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지고 무거워지는 약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전쟁이나 전투 장면도 없고 또 너무 많이 본 설정이라 재미도 없고요. 작가는 고심 끝에 중학교 교사에 불과한 그레이스를 탐사팀으로 선정합니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팀원들이 실험 도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다는 설정과 그레이스가 박사 학위자라는 배경도 깔아놓죠. 그레이스가 탄 우주선 이름은 헤일메리입니다. 헤일메리는 미식축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승산 없을 때 던지는 마지막 도박 같은 패스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류의 마지막 발악인 거죠. 시간도 없는데 동료들은 다 죽고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주인공이 아무 단서도 없는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레이스는 현재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일단 하고 보자는 낙관적인 태도로 말이죠.
그레이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외계인을 만난 것이죠. 이 외계인은 일반적인 SF 영화의 외계인과는 다릅니다. SF 영화 속 외계인들은 둘 중 하나죠. 인류를 식량으로 삼고 지구를 식민지로 삼거나 아니면 지구보다 아득히 높은 초고도 문명으로 신처럼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가 만난 외계인은 뭔가 꼬질꼬질하고 기술 수준도 크게 지구가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도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멸망 직전인 고향뼈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겁니다. 외계인은 레브라도만한 크기의 다리가 5개이고 몸은 단단한 금속질이며 거미처럼 생겼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생김새를 따서 로키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중반부는 이 우주미아 둘의 눈물겨운 버디무비입니다. 생존 환경이 다르기에 이들은 벽을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그레이스는 로키의 언어를 해독해서 나중에는 메모 없이도 대화를 나눕니다. 로키는 겉모습은 무섭지만 내심은 따뜻합니다. 그의 활약을 통해서 독자들은 지성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둘은 고생 끝에 마침내 아스트로파지에게 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천적인 타우메바를 가지고 돌아가서 뿌리면 아스트로파지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레이스의 출발 전 마지막 기억이 돌아오는데요. 용감하게 살신성인한 줄 알았던 그는 사실 끝까지 미션을 거부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스트라트는 그레이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제로 기억상실 기능이 있는 수면제를 주사한 후에 자는 사이에 우주선에 실어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작별의 시간, 로키와 그레이스는 타우메바를 싣고 각자의 고향별로 향합니다. 로키가 연료로 쓸 아스트로파지를 실어준 덕분에 그레이스는 지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레이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타우메바가 분리구역에서 탈출해서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레이스는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로키에게도 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레이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대로 지구로 가서 영웅이 된다. 두 번째 옵션은 로키를 구하러 우주선을 돌린다. 1번을 선택하면 로키와 그의 별은 전멸합니다. 2번을 선택하면 연료가 부족해서 그레이스가 지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레이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장면인데 해답은 직접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마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별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거의 판박이죠. 이 부작인 아르테미스가 상대적으로 흥행에 부진했던 이유는 다른 우주 3부작보다 주인공이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상대적으로 쉽고 스케일도 작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앤디 위어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이번 작품은 마션과 흡사하면서도 과학적인 재현도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묵시록적인 내용이지만 낙관적이고 유머러스한 주인공 덕분에 책을 읽는 내내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통해서 지구 최초로 외계인이 된다는 설정은 정말 신박했네요. 2026년 3월에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영화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텍스트의 감동을 먼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 리뷰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